테슬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술주 강세의 테슬라 3.5% 상승. 월가에서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과도하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하락한 것도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진 거고, 어제 오른 것도 시장이 반등하니까 반등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스페이스X가 AI 경제의 중추가 될 수 있다고 머스크는 주장한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광범위한 토론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동될 것인지, 세계 데이터 센터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구축될 수 있는지 점점 더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번 변화 중심에 스페이스X가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칩이 아닌 에너지가 AI 확장의 주요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AI 제한 요소는 전력 생산이라고 말하며, 데이터 센터가 이미 충분한 전기를 확보하는 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도전은 컴퓨팅 인프라의 다음 논리적 영역으로 우주를 만든다. AI 컴퓨팅의 장기적인 미래는 우주에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하고 xAI하고 합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차도 만들지만 옵티머스 로봇을, 인간의 능력과 거의 유사한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거야. 데이터 센터는 태양광 패널 길이가 14km래요. 그 수리를 옵티머스 로봇이 나가서 하면 되잖아. 어차피 무중력 상태니까 옵티머스 로봇도 무게를 못 느낄 거잖아요. 근데 얘가 사람처럼 움직인다면, 얘가 나가 수리를 하면 인간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적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뒤집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발사 및 제조 규모가 개선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기반 전력이 지구 에너지 생산보다 극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다.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로켓과 태양 전지 배열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 경제성이 뒤집힌다. 우주는 결국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저렴한 장소가 되고, 스페이스X의 발상 능력이 탐험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해진다. 많은 질량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궤도를 이동시킬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 연료통이 있다만 하고 여기 이제 모듈에 사람이 타겠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거는 100명을 한 번에 태우고 발사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나사에서 생각하는 거가 차원이 달라요. 그전에는 이제 연료통 문제도 재지는 문제 때문에, 무게 때문에 무겁다고 안 해서 이걸 탄소로 만들고 탄소가 타지 않게 타일을 붙였어.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니야. 그냥 강 스텔렌스로 물체를 만들었어. 그냥 무겁지만 더 많은 추진제를 쏘면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지금 스페이스X 사업을 하고 있어요. 머스크는 궤도에 있는 거대한 태양광 발전 플랫폼이 컴퓨팅 클러스터를 호스팅하고 본질적으로 무제한 청정 에너지로서 AI 모델을 공급할 수 있는 미래를 설명했다. 유지보수, 방사선 및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엔지니어랑 장애물을 인정했지만 어느 것도 근본적인 장벽은 아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모든 기존 물리학으로 해결 가능하다. 단지 엔지니어링 문제일 뿐인데, AI 수요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변화를 강조할 거고, 필요한 컴퓨팅 양은 기하급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머스크는 말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지구에 구축을 하려고 하면 환경 규제, 전력망도 부족하고 환경 문제도 부딪히니까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 구축은 또한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 테슬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AI 및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점점 더 강조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워렌TV에서 영상 올리면서 스페이스X 상장 얘기를 잔뜩 했더니만, 뭐 이제 스페이스X 얘기만 하네는데, 스페이스X하고 xAI하고 테슬라는 한 몸이야. 다른 몸 같지만 한 몸이야. 왜? 일단 지분 한 20%는 테슬라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태양광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패널 누가 만들어요? 테슬라가 만들어. 테슬라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메가팩, 전력 저장 장치 테슬라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이 가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입니다, 한 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잠재적 기업 공개를 앞두고 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합병회사는 기업 공개를 통해 1조 2,5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NBC가 입수한 네바다주 공공 기록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2월 2일에 완료되었으며,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와 xAI 홀딩스의 경영진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번 거래는 머스크의 방대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최대 규모의 합병이며 비상장 시장에서 가치가 급증해온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한다. 스페이스X는 작년에 8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추가 주식 매각을 진행했고, xAI는 올해 초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서 약 2,3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그래서 이걸 합쳤어요. 그래서 형님 일론 머스크와 아우 일론 머스크가 합쳤습니다. 캐시우드 놀랍지 않아요? 이거 사고 올랐어, 어제. 이거 전날 산 거야.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1,450만 달러치 213억 원어치 샀어. 그랬더니 테슬라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리밸런싱이라 그랬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에 테슬라 비중이 10%라면 주가가 떨어지면 얘가 9% 되잖아요. 그럼 10% 맞추는 거야. 주가가 올라가면 얘가 11%, 12% 되잖아요. 팔아서 10%를 맞추는 거야. 리밸런싱이 일어나서 귀신처럼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팔면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다시 사면 주가가 올라가. 이번에도 맞았어요. 역대로 계속 맞았어요.
옵티머스 모델 S와 X는 생산을 중단하고 거기서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4는 텍사스에서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테슬라가 드디어 이미지와 함께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2026년에 출시될 새로운 테슬라 제품 무엇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옵티머스다. 이제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강부가 금을 캐려고 막 들어가면 여기에 금덩어리가 막 있어. 여기서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갔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지쳐 쓰러질 때까지 가는 거야. 금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면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얼만큼 오를지 아무도 몰라. 일단 옵티머스도 사이버캡도 다 변수야. 사이버캡, 옵티머스도 변수입니다. 사이버캡 양산한다고 하잖아요. 옵티머스 버전 3 조만간 출시할 거고 내년부터 대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가 2월 26일경에 승인이 날 걸로 생각하는데 20일경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본인의 내피셜을 얘기한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유럽에서 이번 달 안에 FSD 출시가 승인이 날 걸로 보여지고요. 중국도 조만간에 승인 날 걸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69,129대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중간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에 69,120대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중국에서. 라스모라비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미국 상원 상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발언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일반화시켜야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법규를 빨리 만들지 못한다면 중국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상업위원회에 제출할 서면 증언에서 미국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중국이 21세기 운송수단의 주요 제조업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그 다음에 아쇼크 일루웨이미 AI 부문 부사장은 사이버캡에 대해 이 차량은 자율주행을 위해 설계됐고 핸들,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도 없다. 그래서 사이버캡도 조만간에 양산할 거랍니다. 양산. 이게 양산되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무인학습 모델 Y는 보행자가 길을 건 데까지 다 지나가는데 얘만 여기서 우회전하면서 기다렸다가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다시 가는, 사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눈이 두 개잖아요. 얘는 눈이 뒤통수에도 달렸어. 카메라가 8대야. 사람보다 훨씬 다양하게 주변을 살필 수가 있어. 더 훨씬 안전하죠.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최소한 9배 이상 안전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뉴욕 기가팩토리 공장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연간 300메가와트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타사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 왔지만 미국 내 자체 공장에서 패널을 생산하겠다. 지난 한 해 동안 호주에 설치된 배터리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호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지만 해안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여기는 다 사막이에요. 사막. 뚜문뚜문 사람들이 살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메가팩 배터리가 매우 다른 나라보다 더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인터뷰가 공개되는데 제 말을 기억하세요. 36개월 후 아니면 어떤 30개월 안에 인공지능을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우주가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만 머물는 사람은 하드웨어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우주의 GPU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소방서에서 사이버 트럭을 인수해서 소방차로 쓴답니다. 150갤런 용량의 물탱크가 장착되어 있다고. 초기 진화는 가능하겠지만 저런 될 수 있겠다. 이걸 자율주행으로 만들어서, 그죠? 사이버캡 한 100대를 일제선으로 보내서 물 쏘면 좀 대가 용량이 좀 작아 보입니다. 어쨌든 비용이 훨씬 절감될 거라고 합니다. 메가테라와트급 AI 컴퓨팅 장비가 출시되고 만약에 이게 현실을 된다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괴한 SF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거다. 폰 노이만 프로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뭐 이렇게 했어요. 스페이스X가 첨단 AI를 지원하기에 전례 없는 컴퓨팅 용량을 갖춘 100만 개의 위성을, 단위가 달라. 100만 개의 위성. 오탄가 한참 생각했어요. 위성을 100만 개 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럼 지구에 뚫고 나갈 틈은 있나? 밤하늘 보이는 이제 별이 보이는데 그게 다 위성이야? 100만 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별이 안 보일 것 같아 이제는. 스페이스X는 궤도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100만 개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카르다세프2의 문명 수준의 문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 문명은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오늘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인류를 다행성 미래로 보장할 수 있게 여러 행성에 살아있는 인류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쉽은 AI 컴퓨팅을 위해서 전략 톤수를 궤도에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동시에 태우고 한 번에 날아오는데,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우주에 호텔이 생길 거고요. 신혼여행은 다 우주 호텔로 가는 거야 이제. 옛날 수안보로 가던 시대에서 오냐롱턴 같은 시대라도 우주로 신혼여행을 가는 거지. 옵티머스는 존 폰 노이만 머신의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생존 가능한 어떤 행성에서 스스로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존 폰 노이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 구조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머스크가 말한 노이만은 일반적인 컴퓨터 구조가 아니라 노이만이 제안한 이론적 개념인 자기복제 기계를 뜻한다. 외부에서 완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주변 자원을 활용해서 스스로 옵티머스 로봇이 옵티머스 로봇을 만드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일론 머스크 얘기한 거잖아. 달에서 로봇이나 우주선 만드는 기지를 만든대잖아. 여기서 공장을 만들어서 달의 자원을 통해서 옵티머스 로봇하고 로켓을 생산한대요. 그걸로 화성에 간다는 거죠. 화성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5년 말에 오스틴 로보택시 안전요원에서 운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6년 1월 초에 판매량이 둔화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단기간 올랐으니까 주요 대도시 로보택시 운행이 확장되고 있고요. 지금 뭐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오스틴, 캘리포니아 확장되고 있고, 뉴욕주나 시카고도 로보택시가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 로봇 버전 3가 공개될 예정이고, 유럽이나 중국의 FSD가 승인이 날 예정이고, 세미트럭도 양산할 예정이고, 사이버캡도 양산할 예정이고, AI5도 생산될 거고, 내년에 옵티머스 로봇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가정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차분히 지켜보면,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하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테슬라에 당연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대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테슬라 시총 1위로 가는 길에 2024년에 기초를 마련했다면 2024년에 이제 로봇데이 때, 그죠? 사이버캡을 처음 발표하고 옵티머스 로봇들이 서빙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제 언슈퍼바이저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올해부터 이제 엄청난 성장 서시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